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체인소맨 만화책, 애니메이션 단 한 번도 한 편도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로 이 극장판을 냅다 보러 가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궁금증에 실제 그렇게 해본 스포일러가 있는 듯 없는 듯한 어떤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제가 뭐 애니메이션을 막 미친듯이 달려보고 막 이런 건 또 아니지만 또 볼 건 은근히 다 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쪽에서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작품들, 주술의 전,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날, 괴수 8호, 제가 영상도 만들었던 최애의 아이, 뭐 이런 작품들 좀 궁금하면은 뭐 찍먹해보거나 마음에 들면은 끝까지 다 보거나 너무 재밌으면 만화책도 한번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진짜 신기할 정도로 꽤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팬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넷플릭스 차트에 올라가 있는 것도 항상 봤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체인소맨에 손이 안 갔었어요. 그 유명한 이미지는 알지? 넷플릭스 들어가 맨날 있었으니까 그 이미지랑 그 유명한 노래 있죠. 베이스 심하게 둥둥거리고 소리 엄청 지르는 그 노래, 그거 랜덤 재생하면 나올 때마다 아, 이 노래 참 좋지, 이 정도. 그런 상태라면 극장판이 나왔을 때 제가 굳이 안 보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괜히 올해 나온 모든 극장판 내가 다 아는 건데 이것만 모르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내가 재밌어 할까? 어떻게 볼까? 그래서 어제 보고 왔어요. 근데 졸았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영화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요 며칠 좀 강행군, 체력적으로 강행군 스케줄을 하고 있어갖고 가서 어두워지고 탁 앉았는데 노곤한 거야. 그래서 영화 볼 때 약간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이런 순간 있죠. 그게 뭐 1초만 모르겠는데 딱 한순간 직감이 올 때가 있죠. 아, 지금 뭔가 중요한 대사 하나 놓쳤다. 아, 지금 중요한 액션씬에 뭔가 하나 놓쳤다. 그래서 사실 체력 달리고 시간 없을까봐 낮에 빨리 보고 온 건데 졸아갖고 밤에 다시 보고 왔어요. 결국 2번을 본 사람이 되었다. 체인소맨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보고 나서 머릿속에 정리한 총평 1단? 인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다. 이래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알아요. 이게 뭐 만화책 기준으로 뒤로 갈수록 굉장히 또 불호 포인트를 많이 정립해갖고 팬분들 등 돌린 분도 많고 안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기점, 애니메이션화되고 극장판 나고 기점으로는 칭찬받을 때 시절 얘기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이래서 팬들이 많이 생겼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했던 생각들, 그러니까 이거는 리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스포가 너무 걱정되는 분들은 패스하시고요. 마일드하게 듣는 건 괜찮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함께 해주세요. 근데 지금 리뷰하다가 돌아왔거든요. 말을 바꿀게요. 스포일러 있어요. 디테일한 것들을 다 짚진 않지만 어떤 장면 묘사나 어떤 캐릭터들의 운명?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스포 전혀 안 당하고 보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끄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 좋겠어. 참고하세요. 난 분명히 말했어요. 스포일러 있어요. 가봅시다. 일단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생각, 뭐야, 생각보다 잔잔한데? 이게 굉장히 컸어요. 오프닝 시작할 때는 만화책처럼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흑백으로 텐지 절대 문을 열지 마 그래갖고 되게 오프닝이 되게 사람 잡아 끄네 이러고 딱 방에 가고 세면 캐릭터가 있고 오케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캐릭터 중에 하나에 뿔이 막 4개나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캐릭터도 그렇고 눈이 노란색이고 빨간색으로 막 낙서해놨지만 내가 모르는 세계관이니까 넘어가, 받아들여. 이렇게 편안하게 오프닝에 몰입돼서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안 봤지만 같이 스케줄을 했던 우리 회사 매니저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이 친구는 체인소맨을 다 봤다 그래갖고 보러 가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뇌 빼고 보시면 돼요. 즐기는 거예요. 오케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듣고 들었는데 뇌를 언제 빼야 되는 거지? 왜 액션 안 시작해? 이거 액션으로 유명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로맨스 청춘물 계속 이러다가 가죽남 막 가죽 어쩌고저쩌고 막 폭풍 뭐 할 때 이제좀 이제 어두워진 거 나오고 슬슬 도파민 터지나 보다 했는데 뭐가 또 바로 나오지도 않아. 오히려 가죽남 바로 초크 걸려갖고 뭐지? 가죽남 왜 이렇게 약해? 그 와중에 얘는 왜 노래를 1절을 다 부르지? 자막도 없이? 뭐지? 저는 약간 처음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금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톤이라고 생각해서 당황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톤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번째 생각을 이어가는데 톤이 처음에 느끼게 묘했어요.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저는 작년에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룩백이라는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룩백의 원작자인가 감독님인가 어쨌든 같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또 그분 맞네 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개그가 묘하게 섞여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아주 뭔가 현실 톤 안에서 이걸 해결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대비 차분하게,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개그를 쳐서 지금 이게 요 세계관 안에서 어느 정도 웃긴 개그지? 이 톤 잡는 게 좀 걸렸어요. 이게 더 헷갈렸던 건 보는데 나는 이렇게 피식피식대고 웃는데
극장이 제가 갔던 관 거의 꽉 찼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막 소리내서 웃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뭐 미소 짓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막 킬킬대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다 팬들이실 텐데 이 어떤 감성이지?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저는 상어 아저씨가 막 체인소 사마 체인소 사마 펑 먹고 막 그냥 이런 그림체 자체도 그냥 웃겼거든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웃지? 나만 웃긴 건가? 그 이 톤을 잡는데 조금 걸렸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워낙 세계가 기묘하잖아요. 여기에 막 악마들이 대놓고 나오고 막 촉수 막 하고 막 헌터들이 막 보니까 잡고 막 이러더만 다들 그걸 볼 수 있더만. 그렇다면 이 세계관, 이런 특이한 세계관 안에서는 뭐가 특이한 거지? 이 세계관 안에서 이상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게 조금 헷갈렸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처음에 덴지 이렇게 상반신 노출됐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난 그게 문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신이 나중에 뭐 빛을 발하면 뭐가 변신하는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시동 거는 거였다. 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요 세계관 안에 현실성이란 무엇인가 그런 포인트들 초반에 생각보다 묘했다. 그리고 약간 또 하나 놀란 것 중에 하나 얘기하자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아무래도 이런 소년 만화 계열 이른바 서비스 씬이라는 게 막 들어가잖아요. 그 폭력적 수위가 좀 있는 작품인 건 알았는데 서비스 씬이 이렇게 막 나오는 작품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초반에 약간 놀랐어요. 뭐 대사로 막 주인공이 여미새처럼 말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뭐 그런갑다 했는데 얘 상상씬에서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럴 때 그리고 수영장 그 씬도 그렇게 둘 다 그렇게 살색이 막 나오는 건지는 저는 아예 모르고 봐갖고 약간 놀랐어요. 보고 나서 같이 본 그 친구가 설명해줬는데 주인공 자체가 정말로 고독하게 살았고 여성이라는 성과 접점이 너무 없이 살아서 이런 접촉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얘한테는 신세계고 새롭다. 설명을 해줘갖고 아 그렇구나 이해는 했는데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뭐내 친구가 좋아한다 그래서 내 애인이 좋아한다 그래서 그냥 따라오신 분들 중에는 그런 씬 때문에 그냥 좀 불호 포인트를 정립하는 분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초반에 보면서 하기는 했어요. 훅훅 들어올 때가 있어갖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폭죽이 터지는데 사탕 먹다 땡그를 콰직 오 사운드 들었을 때는 오 했어요. 근데 이제 비주얼 나오잖아요. 속으로 에? 나도 모르게 일본인이 되는 순간을 경험했달까? 야, 이 지독한 작품이네. 요 생각을 이때 했어요. 콰직 하고 애가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건 그러려니.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죠. 좀 전에 키스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콰직이 그 콰직이야? 그 콰직이야. 이거 19세 아니고 15세인데 혀 위에 올라간 혀를 보여주네? 이 정도 톤까지 가는 거였어. 그 뒤에 이어지는 스긍 극장판이라 호흡 조절을 했을 뿐이야. 비주얼, 톤, 도파민 대폭발. 그때부터 뭐 피가 나오네 마네가 중요한 게 아닌 정말 센 비주얼들이 막 나오더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1회차 볼 때 좀 나른하게 보일 때도 이때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진짜 시작이다. 제대로다. 그리고 확 갈 때 확실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콰직 씬 때 확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레제 변신 본체 씬.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디자인을 되게 잘하네. 인간일 때도 워낙 작화가 좋으니까 멋있는 애는 멋있게, 잘생기긴 잘생기게, 예쁜 애는 예쁘게 되게 표현을 잘한다. 특히나 덴지가 이 레제에게 또 사랑에 빠져갈 때 보여주는 레제의 이런 모습들 되게 잘 표현한다. 안 반할 수가 없겠다. 마키마? 뭐 그분도 그렇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잘 그리네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디자인이 미쳤구나. 레제 딱 사실 이미지 이상하잖아요. 머리에 미사일이 난 맨 처음에 잠수함인 줄 알았어. 근데 미사일이더만요. 능력을 보니까 미사일 인간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그리지? 그 생각을 하자마자 요이 땅 달리는 그 제자리 멀리 뛰기 막 한 100m 가는 그거? 그때 액션 잘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런 매력이 확실하게 있구나 하는 포인트가 정립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기묘했다가.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고 막 도망가고 추격하고 하다 보니 벌어지는 무자비함. 그 뭐야 대마 이과인가? 공안이라는 조직이 있어 보였어요. 그 안에 여러 대마니까 악마에게 대항하는 대마겠죠. 그리고 뭐 몇 과 나뉘겠죠. 이과에서 그 아키? 그 꽁지머리 친구?
그 친구가 이제 막 이렇게 수련하고, 근데 분명히 주인공들은 사과에 있는 애들인 것 같고 이과는 뭐 다른 서브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센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그 흉터난 분, 그분도 습격을 좀 당하고 그럼에도 강했고 살아남았고, 뭔가 절체절명의 순간 나타난 부대장님 캥! 캉! 이렇게 해갖고 쫙 잡고 멋있게 등장하는데, 아 또 얘가 맛이 없어서 가야 되겠대. 진짜 멋있게 칼 쫙, 뭐 미팅간 그랬는데 저도 데려가 주세요. 오 역시 그럼 주인공을 지켜주는 건 선배들이지. 이들이 시간을 좀 끌어줘야지. 그리고 주인공은 언제나 성장형 캐릭터니까 이들 위에 이미 성장을 꽤나 완료한 이들의 활약상도 같이 보여줘야 이게 성립이 되지.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선배들의 활약을 보고 싶었는데 바로 다음에 센파이 두 분 어찌하여 목만 오셨소 엔딩, 댕강댕강 엔딩. 바로 이럴 건 왜 그렇게 멋부렸어. 아무튼 그럼에도 그런 무자비함 덕분에 저는 뭐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몰입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 또 드디어 보이는 체인소맨. 내가 한참을 기다린, 덴지가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난 체인소맨이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등장한 체인소맨. 멋있더만. 저는 체인소맨이 등장한 그 씬이 이 작품의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레제 처음 등장 씬이랑 그 본판 등장씬, 그리고 체인소맨 등장씬.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넷플릭스에는 이 포즈만 봤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때는 그냥 기묘한 디자인이다만 생각했는데 얘가 움직이고 어떤 액션을 하고 말을 하니까 매력이 있더만. 만화에도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얘 화법이나 이런 게 덴지일 때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우님도 톤도 완전 다르게 해서 좀 하이톤에 좀 날카롭게 이걸 했는데, 이 체인소맨이라는 디자인부터 이 아이의 캐릭터성이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어. 멋있다기보다 마음에 들었어요. 어딘가 쿨한 것 같기도 하고 나사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나쁜 건 또 아니고 하여튼 묘한 어떤 캐릭터성? 그 바이브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막 신세 한탄 하듯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레제랑 또 말싸움도 티키타카 하는 것도 있고, 그 어떤 흐름, 그 바이브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액션. 이제 막 도파민 페스티벌. 물론 저는 뭐 애니 트렌드를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이저 작품들, 그리고 최근에 사랑받는 작품들 생각했을 때 뭐 주술회전이나 뭐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거 보면은 인물들, 주인공들,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는 악마 혹은 괴물들, 유령들, 크리처들, 이런 애들은 형태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나의 형태로만 싸우지 않는데, 주인공들은 인간의 형태를 기반으로 움직이니까 이 형태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몸의 어떤 형태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이 몸 형태는 애니메이션적으로 유지가 되죠. 근데 여기는 점점 휘황찬란해지고 막 색깔도 막 형광색도 쓰고 막 희한한 효과들이 드러나면서 어느 액션을 할 때는 표현법 자체를 인간의 형태를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체 흐름의 모습 자체를 맞춰가는 느낌? 그런 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액션을 진짜 이악 물고 만드는 데구나 여기도. 하긴 이러니까 뇌 빼고 보라는 말이 나오지 라는 생각? 물론 그 정도로 너무 엄청난 액션이 계속 벌어지니까 정확히 어떤 액션을 어떻게 동작해서 한지는 헷갈리는 순간이 있긴 있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기세로 그냥 미친듯이 몰아붙이는 액션들, 그냥 둘이 미친듯이 싸우고 있는 거야. 누가 조금 밀리고 있는 거야. 누가 힘을 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만 파악해도 눈이 즐거운 이런 기세로서의 액션, 그거 자체가 너무 대단했다. 그러면서 이 도파민적인 맛을 막 즐기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한두 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천사 같은 걔는 언제 싸워? 걔가 사과에서 두 번째로 세대매. 지금 체인소맨 죽을 것 같은데 저 상호 인간도 어떻게든 얘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천사는 왜? 꽁지머리 그 친구는 칼로 뭐라도 했잖아. 미래 능력 써가지고 막 싸움했잖아요. 그래, 얘도 근데 또 말하면 그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안 세던데요? 뭐 이과 그 대련할 때만 주먹질이나 좀 해보였지 악마랑 싸우니까 얘는 자체로 뭐가 없던데. 물론 이건 앞에 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얘가 레드를 한두 번 팔을 베긴 했잖아요. 뭐 하긴 했잖아. 근데 천사 얘는 아이스크림 먹방만 하고, 시골쥐도 시골쥐 나름이지. 시골쥐도 자기 친구가 뭔 일 생기면 싸우긴 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어서 그런가? 뭐 아무튼 그 시골쥐만 그래요? 마키마 누님, 그리고 또 그 파워뿔 4개 달렸다가 걔 거기도 다 뭔가 세 보이더만 얘네는 뭐 하는 거야? 덴지 이렇게 맞고 다니는데 지금 이과 사람들 지금 전멸 수준인 것 같은데, 이과가 있고 사과가 있으면 1과 3과가 있다는 건데 여기는 뭐 하는 거지? 공안 도쿄 본부 있더만 거기는 왜 덴지 혼자 싸워?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데?
그리고 사과는 왜 사과라고 안 하고 특수과, 특이과, 특별과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를 때쯤 기세 액션이 이 기억력을 쇠퇴시킨다. 절여졌어. 너무 액션이 좋았어. 그리고 엔딩? 감성 엔딩. 아, 차라리 널 처음 봤을 때 죽였어야 됐어. 레제는 좀 불쌍했어. 나도 이 전체 서사를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렇게 엔딩 끝나는 게 뭔가 아련하기도 하고 골목 조금만 더 걸어갔으면 됐는데. 그리고 그때 치고 들어오는 천사. 너는 정말 너는 덴지 맞고 다닐 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굳이 레제 그 처형할 때 거기 와갖고 능력 하늘에 봉 떨어지는 거 둥둥. 물론 거기서 잠깐 나오기는 하죠. 약간 빨리 죽어서 저 세상 가고 싶은 애인데 어쩔 수 없이 마키마 누님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잡혀온 건데 그런 자기를 꽁지머리가 잡아줬잖아요. 자기 수명을 단축시켜주면서까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제 동지의식이 서로 생겼는지 피는 내 손에 묻힐게 친구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런 동지의식을 왜 덴지에게는 안 갖고 있는 거죠? 아, 이 캐릭터 서사가 있는 거 알겠고 매력적인 거 알겠는데 나는 극장판만 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랬어. 좀 너무 동료 의식이 없다. 물론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있고 2025년 저도 그렇게 조직 안 좋아요. 그럼에도 여기 와 있으면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출동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마키마 누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건가? 라는 묘한 어떤 투정을 부리고 싶었다 천사 친구한테.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쿠키 파워가 드디어 뿔 2개 돼서 돌아와갖고 꽃을 물어뜯는 애랑 또 이렇게 하는 거 정겹네. 둘이 또 나중에 어떤 케미가 터지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또 재밌네 이런 느낌으로 딱 끝났어요. 잘 보고 나왔어요 사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아직 애니메이션이 시즌 1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 아니 그냥 본 김에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2부까지 그냥 보기 위해서 만화책을 달려볼까? 약간 지금 궁금해하는 포인트. 그리고 궁금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아직 극장판은 하나이기 때문에 답을 못 얻은 것들 궁금한 것들. 그 레제가 모르모트 인간 알겠는데 걔가 모르모트라서 불쌍한 거랑 얘가 악마가 돼서 체인소맨 심장을 잡으려고 쑥대밭을 만든 거랑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내가 같이 봐달라는 거지? 모르모트 인간은 왜 인간이 아니고 악마가 되는 거지? 뭔가 이 세계관이 뭐가 있나 봐요? 근데 그냥 극장판만 본 사람으로서는 그게 되게 불쌍하게 보여져서 레제라는 인간이 불쌍한데 내가 이걸 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어쨌든 얘는 악마가 된 거잖아. 악마잖아 악마. 아닌가? 이 세계관에서는 이게 설명이 되는 뭐가 있는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 모르모트 그거를 굳이 설명해 주는 거지? 그리고 가죽남의 논리? 가죽을 벗겨내고 누나를 파내고 막 이렇게 해서 아직 얘는 살아있다 하면 내 말을 듣던데. 가죽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이미 쇼크사하지 않나? 얼굴 가죽을 벗겨내고 누나를 파내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있나? 말이 되나? 뭐 고증을 따질 건 아니지만 그냥 그때 좀 픽 나가더라고요. 너무 설정이 빈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리고 정말 근원적인 질문. 총의 악마는 뭐지? 왜 총의 악마지 이름이? 빔, 밤 뭐 이런 이름이 있던데 왜 걔는 총의 악마지? 뭐 태풍이가 있는 거 보니까 총의 악마는 진짜 총 악마인가? 그래 뭐 체인소맨이 문제거든. 체인소맨인데 총 악마라고 총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마키마 누님은 도대체 뭐지? 그 누님은 뭔데 다들 이렇게 벌벌 기지? 천사도 벌벌 기어 파워도 벌벌 기어 이 사람은 악마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들 쩔쩔매지? 그리고 이분한테 잡혀왔다는 그 천사 그 친구? 걔는 천사가 아닌가? 왜 본인 입으로 모양은 천사인데 나는 천사이기 전에 악마야 라는 말을 왜 하는 거지? 얘의 설정은 뭐지? 그리고 아키 그 꽁지머리 친구? 별로 안 쓰던데 왜 그렇게 총 공격에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총의 악마 잡으러 가는 거 왜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예지력이 있으니까 그냥 전투 전략실에 있는 게 좋지 않나? 왜 이렇게 센 척 자꾸 하지? 그리고 이 공안이라는 집단은 도대체 뭐지? 레제가 지금 보니까 총의 악마 수준도 아니고 그보다 약한 악마인데 얘 하나에 이렇게 쑥대밭이 될 때 이과가 통으로 없어지는 수준인데 공안 집단 별로 안 센 거 아닌가? 10대 애들 데려다가 학교도 안 보내고 숙식 제공하는 걸로 애들 노동력 착취하는데 여기는 뭐지? 난 그런 면에서 레제가 제기한 어떤 문제의식들 공유해요. 공안이 진짜 착한 거 맞아? 물론 안 봐서 하는 소리예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극장판만 본 입장에서 그냥 하는 소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엔진 작동 방식도 궁금했어요. 나는 이걸 당기면서 이제 체인소맨으로 변신하는 건 줄 알았는데 중간에 그런 씬이 있잖아요. 공격당해서 체인소맨 상반신만 났고 다 터지잖아요. 근데 그때도 재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레제가 재생? 당하기 전에 미리 뭐 엔진을 시동을 걸어놨나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미 체인소맨 할 때 했잖아. 체인소맨이라는 게 시동 걸었다는 얘기 아니었나? 필요할 때 체인소맨일 때도 한 번 더 시동을 걸어야 뭐 능력이 더 생기나? 그래서 마지막에 안 움직인다고 상호인간한테 시동 걸어달라고 뭐 그런 건가? 이런 설정적으로 제가 아직 모르겠는 것들. 그리고 피
꽤나 그로테스크한 설정이더라고요. 흡혈귀도 아니고. 미안해, 너의 피를 조금 빌릴게. 나는 그게 뭐 수명으로 무기 만든다 그러니까 그걸로 무기를 만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통으로 이렇게 체인소맨한테 피 먹여주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 건가? 피를 먹고 이 시동을 걸어서 살아난다는 설정인가? 그러면은 체인소맨은 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헌혈만 받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건가? 그럼 무한재생인가? 울버린인가?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중간에 레제 공격하면서 튀어나온 아비오 형님, 희한한 마스크 쓰고 있는 거, 그분은 뭐 하는 분이지? 왜 나오자마자 도망가지? 어떤 캐릭터지? 이런 종류의 사람인가? 원피스에 약간 우솝이랑 부룩을 섞어놓은 그런 느낌인가? 그리고 내가 두 번 보면서 이거 외워야지 했는데 아직도 못 외웠어. 포트키? 포치키? 포치마? 포쿠마? 아니, 다른 건 대충 말했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인물 같아갖고 제대로 찾아볼게. 체인소맨 포치타. 포치타네, 포치타. 얘는 뭘까? 포치타는? 얘는 뭔데 이름만 불리고 포치타 두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 포치타 쓰다듬기라도 하자고. 뭔데? 나중에 친구한테 설정을 들었어요. 너무 제가 궁금해하니까. 걔가 지금 뭐 심정이 데이트만. 그럼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자꾸 포치타를 찾는 거지? 여기서도 포치타가 지금 살아있나? 아니면 체인소맨 때 포치타가 나오는 건가? 좀 그런 등등등등으로 이어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니메이션 1기를 그냥 쭉 볼지 만화책을 볼지 살짝 고민하고 있다. 궁금해졌을 때 한번 찍먹했을 때 조금 더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작품이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 편이었다. 그걸 보면 저는 완전 생짜 뉴비로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체인소맨 1기 뭐 리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길. 네, 그렇게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안 보신 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렸는지, 또 보신 분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렸는지, 만화책으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극장판만 안 보신 분들에게 또 어떻게 들렸는지 궁금해요.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공감하고 어떤 부분에 반박을 하고 싶으셨는지 댓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인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